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이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물류수송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상과 달리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차의 화재 현장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랜드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문에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6km의 동해선 철도 건설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지은 KTX 강릉역을 빠져나와 주차장을 지나면 옛 동해 북부선 철도 부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철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기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선 미연결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해선의 남측 구간인 강릉에서 부산까지 344km의 철길 대부분이 개통됐고 삼척 영덕 구간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제진 104km 구간만 건설하면 동해선의 남측 구간은 모두 연결되는 겁니다.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기로 평양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됐던 동해선 철도 연결이 다시 한번 언급된 겁니다. 강릉 제진 간 철도 건설 사업비는 2조 3,4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하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타당성을 갖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를 반드시 면제를 받는. 제진에서 북한 나진까지 800km 구간은 이미 열차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에서 제진 구간만 건설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핫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지선을 통해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가 완전히 이어집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물동량이 철도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또 중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해선 남측 구간이 연내 착공하고 북측 구간과 연결되면 동해안의 물류와 관광이 획기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가 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유산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당초 우려를 깨고 흑자올림픽을 실현했습니다. 3천억 원의 적자라는 예상과 달리 61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입니다. 또 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IOC의 목도 평창에 기부한다는 희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흑자올림픽이 실현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올림픽 유산 사업에도 한 줄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잉여금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을 공표했는데 이는 경기장 활용과 올림픽 유산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단이 대회시설 운영과 유산 사업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재단 설립에 합장하는 걸로 하고 거기 그 이외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건지 등의 그런 내용은 협의 중이.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올림픽 기념재단의 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5분 안에 불이 난 곳에 도착하는 것을 현장 도착률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 도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현장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면 도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회전은 물론 진행조차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소방차 5분 현장 도착률은 2014년 52.4%에서 2016년 43, 지난해 35.9, 올해는 3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도내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농어촌 등 모두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그 소방 혜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또 지방자치단체, 도 소방본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서 담당 구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넓고 출동 거리가 길어 119 안전센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간소수가 적은 이유로 인해서 5분 출동률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양양에 강연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원주 기억도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화재 발생 시 5분 내 골든타임 출동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공중 화장실 이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학생들과 장애인들이 춘천 시내 장애인 화장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반신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68살 김춘혁 씨. 새로 지은 춘천의 한 주민센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 문이라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손을 쓰니까는 좀 가능하지만은 한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이걸 타고 들었는데 여기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심지어 지난해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춘천 지역 대학생과 장애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 5명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23명이 직접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 불편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화장실들이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사용하기에는. 출입문부터 세면대, 화장실 이용까지 꼼꼼히 평가한 정보는 영상과 함께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지도에 반영합니다.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방문하기 전에 화면을 동영상을 보면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천 시내 46개 장애인 화장실 이용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100개까지 늘려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강원랜드 설립 목적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비상임이사와 사회이사의 지역 추천권을 보장하고 강원랜드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연관산업 육성을 비롯해 카지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추진,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추진을 주장하고 사내 유보금의 지역 환원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기로 신고한 금액의 3%만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3년 지정 이후 9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3%인 300만 달러만 투자됐습니다.
이 같은 실투자액 비율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연간 14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관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70만 6,785건으로 연평균 14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부과 과태료 2,650억여 원 가운데 1,989억여 원은 징수했지만 14만여 건, 660억여 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연어 인공 부화를 통해 어린 연어 15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이달부터 2달 동안 50천과 마읍천에서 회귀하는 연어 2,000마리를 포획해 200만 개의 알을 받아 15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내년 봄까지 어린 연어를 사육해 50천과 마읍천 등 관내 하천에 방류합니다. 삼척시는 올해도 15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연안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건수가 10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연안에서 적발된 국내 어선의 불법 조업 건수는 지난 2008년 11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0년 새 가장 많은 117건이었습니다. 강원 연안에서 10년간 적발된 불법 조업 건수는 모두 456건이었습니다. 고성군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이달 착공됩니다. 고성군은 문화재 표본 조사와 행정 절차 지원 등으로 계속 늦어졌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 공사를 이달 안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주강면 5호리에 127억여 원을 들여 건립하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민의 한마당 축제 동해 무릉제가 오는 12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33번째 열리는 동해 무릉제는 오는 14일까지 시내 중심지인 천공 로터리 일원에서 제전 행사와 거리 퍼레이드, 민속 경기, 문화예술 행사 등이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또 의류업체와 일반 음식점 50여 곳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도 축제 기간에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양양 연어축제 체험 행사인 연어 맨손잡기 사전 참가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1일부터 연어 맨손잡기 체험 사전 신청을 받아 축제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어 맨손잡기 체험은 평일은 하루 2차례, 주말과 휴일은 하루 5차례 진행되며 전체 참가 인원 2,800명 가운데 80%까지 예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합니다. 귀농 귀여 정착 자금을 부정수급해 환수해야 할 금액이 도내에서만 6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 귀여로 지원된 정착 자금 가운데 도내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58건이며 환수 대상액은 62억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며 수급자 심사 강화와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삼척시가 원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덕읍 월천리를 농공단지 후보지로 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반대 의견이 제시돼 후보지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